오늘은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한번 보자. 사실 뭐 엄청 어렵지 않아요, 지문은. 그러니까 뭐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힘든 건 없으나 문제하고 연결을 잘 시켜보는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경마식 보도 기억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기억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도하는 건데 경마식 보도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그것은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야. 왜 경마식이라고 그래?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디부터 이유냐? 여기지, 여기.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거구나. 그게 바로 장점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단점 나오겠네.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지. 경쟁 결과에. 그래서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안 좋은 점은 고쳐야지. 그지? 그래서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라는 거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런 건 어떻다? 100% 시험에 나온다. 그치?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겁내 중요한 내용 나왔다. 이런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죠. 기억하시고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왜곡 보도 금지 왜곡 보도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얘가 그러고 있대. 얘가 지금 왜곡 보도 금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요거 있을 때 요거 금지. 오케이? 언론단체의 이번에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야. 거기에서는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여기도 또 오차 범위가 문제가 되네요.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라는 표현처럼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은 얘도 보도 금지. 왠지 얘네들이 어떠한 규정을 갖고 있고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건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느낌 나오시죠? 뭐 외울 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좀 있다. 그런 것들만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번엔 선거방송 토론회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겠지. 현실적인 이유로 뭐 시간이 2시간 정도로 한정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인기 없는 사람들이 나오면 사실 시청률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치?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이 된대요.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공직선거법 두 번째 법이 나오네.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정당이 추천을 해야 되는구나. 그치?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얘는 그냥 인기 있으면 되네. 정당 추천 없이. 세 번째 조건은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그러한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니야, 침해하지 않아 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오케이? 헌법재판소는 늘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서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해야 돼 라고 보았어. 그러나 반면 다수가 나왔으니 소수가 나오겠죠.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 후보자들에게 정당이 없다거나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회를 박탈한다 이거죠.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게 되는 거지.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봤을 때 어머 여기에 나온 사람 저기에 나온 사람 어머 쟤네들은 여기에 왜 따로 나와? 인기 없어서 난 쟤 괜찮게 봤는데 별로인 애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을 했대요. 그래서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아무런 이유 없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내용 끝입니다. 뭐 어떤 정리도 없고요. 마무리도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문처럼 이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네요. 그러면 문제 들어가 봅시다. 4번 기억에 대한 기억 나시종 그래서 경마식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안 많죠.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뭔 소리야 이런 말 있지도 않았고요.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요? 그지?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그것에 대해서 뭐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뭔 소리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붙돋운다. 이 얘기는 옆에 그대로 있죠. 바로 옆에 있네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에 독려한다는 것과 북돋운다와 뭐 다를 바 없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갑시다. 그 다음 5번으로 가게 되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죠?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공정성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죠.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만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탄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니 적절하지 않다. 답은 3번으로 갑시다.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의 결과를 보도하는 건 오케이, 괜찮고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어딨냐? 바로 가에 있는 게 공직선거법이죠.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방송에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에 있어서 얘가 있었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했었어? 얘네들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배분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변함없이 되겠네요. 6번 갑시다. 니은과 관련하여 니은이 뭐였더냐? 니은은 공직선거법. 그치? 공직선거법이 다시 또 니은에 또 나오고 있네 여기. 그치? 그것과 관련하여 A와 B,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봅시다.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자 후보의 수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다 해도 되잖아. 그치? 그렇다면 A의 입장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겠죠. 얘네들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몇 명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애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2번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졌어. 그러면은 유명해졌다는 건 지지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한 정치신이냐? 정치신인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죠, 지금. 그러한 사람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어. 그렇다면은 A의 입장은 야, 이런 애들이 토론회에 참여를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반발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A의 입장은 이런 애들이 초청되면 안 돼라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지? 그러니까 약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번 보시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이건 뭐요? 지금 B의 입장은 뭐야? 자의적이라고, 차별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의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모양 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별도 토론회라고 하는 건 정치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죠.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동안 이렇게 대단했는데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처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행위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토론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그거 봐! 떨어졌잖아! 니들 어떡할 거야! 하면서 B의 입장은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겠죠.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B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 그래,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그러더니 잘났다. 이게 제일 좋대잖아 라고 하면서 강화되겠죠. 그쵸? 소수의 입장은.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넘어가 봅시다. 7번은 가나다에 따라, 가나다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는 공직선거법이었고요. 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었고요. 다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었죠. 그것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보기 봅시다. 보기 보면 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조사 결과의 일부이고요. 모두 신뢰 수준이 높고요. 오차 범위가 얘래요. 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차 조사는 15일 전, 2차 조사는 10일 전, 3차 조사는 5일 전.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얘 6일보다 뒤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오차 범위 8.8이니까 그거보다 낮은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세한 것을 뭐 앞뒤를 나눈다거나 서열을 나눈다거나 막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15일 전 보면 여기에서는 8.8보다 낮은 게 안 보이네요. 근데 여기가 보이네요. 여기도 보이네요. 1% 차이밖에 안 나죠. 1% 차이밖에 안 나죠. 오차 범위 내에 있죠. 요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번 보시면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1차 조사 아무 뭐 큰 문제 없는 부분이죠.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라는 표현이 있지만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겠군. 오케이. 맞고요. 2차 조사 결과를 2차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1%포인트 요거 생각해야 되겠다. 그지?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이런 표현 하면 안 될 텐데. 그지? C 후보는 3위 라고 보도하는 것은 그렇지. 위배되지만 나에 위배되죠. 다에도 위배되죠. 그쵸? 그럼 얘는 틀렸네요. 틀렸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라고 보도하는 것은 가와 다에 모두 위배되겠군. 아예 지금 4일 전이니까 아예 보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두 위배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1차 조사 14일 전 크게 상관없는데 그지?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고 그지? 2차 조사 신경 써야지 1% 있으니까 선거일 9일 얘는 크게 상관없는데 같은 표현으로 안 되죠. 같은 표현이라고 하면 지금 앞뒤를 지금 서열을 나누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에 위배되겠군 이라고 얘기했으니 맞죠. 2차 조사 기억해야 돼. 1%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 이 경합이라는 말 다에서 괜찮다 했었죠. 그러니까 다에 위배되지 않고 오케이.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4일 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하면 안 돼요. 그죠?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또 위배가 얘는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또 맞는 얘기네. 그리하여 답은 2번이다. 여기에서도 사실 나는 이 경마식 보도는 굉장히 쉽게 너희들이 잘 풀었겠지라고 했는데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방송이라고 해야 돼. 영상이라고 해야 돼. 영상 보시고 문제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